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기사에서는 신문사가 지방 정부들이 그 계획하고 투자하는 사업들 중에서 그 여러 건들이 그 계획이 치밀하지가 않고 또 사업 도중에서 그 소홀히 한 그런 일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 책임도 지지 않고 그렇게 버리게 하는 그 국가적으로 봐서도 낭비고 해서 그런 일들을 질책하는 기사가 떴습니다. 예를 들면 탄화시에서는 5천억 동 이상의 그 거금을 들여서 그 호텔 4성급 호텔을 건설을 했는데 2009년도에 시작해서 2011년도에 완성을 했는데 뭐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은 문을 닫은 지가 오래됐고 또 뭐 그것뿐만 아니라 전기세, 뭐 수도세, 직원들 월급, 뭐 식음료비 뭐 등 부채가 엄청 많이 쌓였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그걸 갚을 생각도 안 하고 책임도 지지 않고 지금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호텔을 지은 그 토지가 아주 시내 중심부랍니다. 그런 걸 보면은 그 국가 예산 낭비에다 뭐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그걸 또 지금 어떻게 수리를 해서 뭐 다시 운영을 하는 것도 그렇고 뭐 어떤 계획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그 도대체 누가 책임지면서 누가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 라는 그런 그 신문사에서의 그 질책입니다. 지금 이런 지방 정부들에서 투자해서 벌어지는 것들이 이 탄화시뿐만 아니라 뭐 여러 군데서 지금 일어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방을 뭐 새로 만든다 해서 투자를 했는데 영 엉터리에 뭐 갈라지고 또 운하도 뭐 새로 건설하는데 또 쓸모가 없게 버려지고 또 시장 잘 돌아가는 재래식 시장을 그걸 또 부셔가지고 새롭게 또 뭐 현대식으로 한다 해서 해놨더니만 장사도 안 되고 뭐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답니다. 이거를 이게 이제 신문사에서는 지적을 하기를 이게 국가를 갖다가 가난하게 만드는 일들이다. 이걸 누가 책임지겠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는 이번 15대 국회에서 그 가정폭력에 대한 그 법률이 개정이 되었답니다. 뭐 물론 더 강화된 거죠. 그 문화부 체육부 장관이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가정폭력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 강제로 간섭해서 끝내게 하는 그런 이제 법으로 개정이 되었고 또 가정폭력을 가한 자는 그 인근 시군 경찰서에 반드시 출두하도록 그렇게 내용을 개정을 했답니다. 그리고 더 추가될 게 그 피해자 같은 경우에 무슨 뭐 이 신고서를 쓸 필요도 없이 소송을 할 필요도 없이 3일 동안 연락이 금지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부 관광부 통계에서 보면은 그 전국에서 적발된 그 가정폭력 건수가 32만 4,641건이랍니다. 그게 기간이 2009년부터 2021년까지의 통계입니다. 그리고 또 노동사회부 보고서에 또 따르면은 그 피해자가 3명 중 1명이 여성이랍니다. 그 대체로 보면 남편으로부터 뭐 어떤 육체적 또는 뭐 어떤 성적 폭력을 그렇게 당한답니다. 그런데 또 여기 보면은 누리꾼이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남편이 아내한테 맞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대답이 그거는 여성과 남성 그 차별할 거 없이 다 같이 그 처벌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사는 우크라이나 기사인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아주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항구를 봉쇄해서 2,200만 톤 정도의 곡물 수출을 막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가 그 밀 수출이 29%를 전 세계에서 차지한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기름 수출 80% 차지하고
대규모 옥수수 수출국이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이게 러시아가 이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물가 비상이 되어 있는 상태고, 하지만 또 러시아에서는 이거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 이거는 미국과 EU가 러시아를 제재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이 기사는 또 베트남 부동산의 문제점에 대해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본격적인 2년이 지나서 경제가 회복이 덜 된 시점에서도 그 부동산이 그 가격이 상승하고, 농촌 지역이나 해안 지역, 뭐 중부 고원 할 것 없이 그 토지 그 부동산 열풍이 불고 있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 시장이 왜곡되고 그 부동산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이 지금 부족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고가 주택은 아주 그냥 호황을 누리고 있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동산 이 붐이 이렇게 일어나면은 토지라는 이 자원이 사용이 되지 않으면 그게 효용성이 없는데, 그냥 가만히 땅 값이 오르기만을 기대하면서 이제 기다린다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뭐 거기다가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린다는 거죠. 그냥. 그래서 국가적인 낭비죠, 이게. 그리고 문제점이 금융시장 쪽하고 부동산 시장의 그 어떤 그 연결성이 좀 문제가 있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 부동산 회사가 뭐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금융 레버리지를 한다는 거죠. 그래 가지고는 이제 자본을 동원하고 채권을 발행하고 또 토지를 또 이제 사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기다린다는 거죠. 그냥 그 가격이 오를 때까지. 그러다 보니 얼마만큼 이 경제에 손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런 걸 알면서도 이걸 깨지를 못하는 모양이죠. 근데 이제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이런 부동산에 대해 이런 문제점이 많지만 또 이걸 무시할 수 없는 게, 이 부동산 시장이 경제 GDP의 한 2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걸 또 완전히 그 통제할 수는 없고, 뭐 많은 이쪽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다음 기사는 호치민시가 그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고가도로 건설에 대한 그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기사를 읽어 보겠습니다. 등전가와 담포침은 역겐 땅본 땅인 때이덤 호치민시에서의 고가도로는 자본금이 8조 등을 증가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남사이공과 던선역 공항 구역을 연결하는 고가도로는 PPP 형식으로 일하기로 제안이 되었습니다. 총 자본금은 38조 동 이상입니다. 전과 비교해서 약 8조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제출 요약 보고서에서 언급된 내용은 호치민시 기술 인프라 투자 주식회사에 의해서 시 당국으로 막 보내졌습니다. 전에 비해서 노선 투자 방안은 더 명료하게 연구가 되었고, PPP, 민관 공동사업자, 그리고 BOT 계약, 건설에서 경영하고 양도하는 형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전과 비교해서 8조 동 이상 증가분은 주로 부지 철거 사업에서입니다.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철거 면적은 덤번군, 상군, 10군, 1군, 5군과 8군 각 군들에서 12헥타 이상으로 예견이 됩니다. 약 1200가구를 완전히 철거하였습니다. 어떻게 기사 보셨습니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이 공항 그 던선역 공항 부근의 그 정진 공화도로 이거 쭉 거쳐서 깡망탕탐 거리를 거쳐서 저기 윈반렌 대로까지 이어지는 한 14.1km 4차선 계획입니다. 그 고가도로가.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게, 이 투자자들이 이걸 이 고가도로 요금만 받아서는 이게 뭐 근 50년이 걸린다고 그러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요금 징수만으로는 안 되고, 거기에 이제 토지 그 철거를 할 때 거기서 생겨나는 뭐 땅에서 뭐 임대 아파트라든지 임대 그 건물이라든지 그런 가액 외에 수익이 올라올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호치민시 계획은 뭐 한 총 5개 고가도로를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그게 한 총 길이가 71km에 달한답니다.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런 투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또 짤막한 베트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